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 여러 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대구 쪽이 아니라, 편한 데가 아니라 좀 험지 서울 수도권 쪽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밝혔습니다. 비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당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부터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대구 수성갑 원래 그쪽에 출마 계획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면은 편하실 텐데. 네, 서울 험지 출마. 이거 좀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사실 대구 출마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편한 거 아니었나요, 그냥? 네,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지금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정치적 위상을 좀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네. 지금 당 사정이 굉장히 급박하고, 네. 그래서 제 입장만 고소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들 조금씩 다 가진 것을 내려놓자는 뜻에서 네. 저도 당연히 험지를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는 아직 못 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게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영향.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제 판단에는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은 당이나 국회에 좀 남아 계셔야 될 분인데 그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정작 좀 나가도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남아 있고 그런 것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가도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까? 예. 지금 김세현 의원이 지도부 사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당 해체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지도부 사퇴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 해체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주장하셨다기보다 제 판단에는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 점에서 실제로 당을 해체해야 된다. 요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해체는 사실은 쉽지도 않고 또 새로운 무엇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박한 정말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도부 사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결국 이제 리더십 위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이야기하기보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리더십을 제대로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결국은 자기 희생 그리고 주변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까지의 희생 이런 것이 눈에 보이면 그 리더십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자꾸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그런 점에서 무엇이 지금 리더십의 원인이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해석하자면 자기 희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단식이 지금 이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단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사실은 지금 정부가 잘못하면 그렇게 단식을 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딱한 상황이고 또 그런 점에서 지금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독조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우리가 분노를 하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내의 문제는 결국은 뭔가 하면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가닥이 쳐지지 않으면 네. 이 리더십이 강화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대로 네. 빨리 지금 가닥을 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게요. 좀 넓은 의미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인적 쇄신의 그림은 뭐예요? 우선요. 네. 우선 그 당이 지금 앞으로 추구할 가치를 분명히 하고 네. 그 가치에 맞지 않거나 또 가치에 맞지 않게 충원이 되고 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당의 가치 이것 자체도 예. 사실은 뭐 모호한 이야기가 되겠습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를 정리한다고 하면은 네. 그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그 문제나 또 아니면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 또 뭐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을 가려가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무슨 반공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갖다 더 강조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위배되는 분들은 뭐 선을 그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예, 그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유보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론을 싸우게 되면은 서로 이제 그 아주 경론만 일어나고 분열이 더 강화되니까. 우리가 이건 좀 유보하자고 그러는데 그 유보하는 모습이 뭔가 하면 그냥 있는 대로 가자고 해서는 유보가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나 그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뒤로 물러서줘야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는 한은 계속 유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쟁점이 되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유보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유보를 해야 된다. 그 제대로 유보하는 것은 원인을 제공했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뒤로 물러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면요. 이른바 친박 세력들의 일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발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을 당에서 탈당을 하고 앞서 나가신 분들도 책임이 없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 중에 중요한 분들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도 지난번에 이 당협위원장을 내놨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짜 유보를 위한 유보, 유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어떤 험지 출마 요걸 계기로 해서 예컨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지금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분들 그쪽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출마라든가 이런 험지 출마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자발적으로는 안 된다. 저는 틀림없이 아마
저는 대구 시민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요. 예. 처음으로 찾아간 데가 이제 정광훈 목사 등이 그 집회하는 거기였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좀 뭐랄까 좀 극단적인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인식은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인식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뭐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예. 아주 최우선으로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해서 찾아가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점을 크게 확대 해석할 것 없이 네. 얼마나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국민적 반감이 크면 네.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이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보수 통합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간 상황이에요. 예.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의원이 이렇게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보수 통합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물밑에서 진행되는 건 좋은데요. 네. 그거에 밖으로 표면적으로 나온 건 시기도 안 맞았고요. 시기도 안 맞았다는 것은 네. 원래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표면화돼서 가야 할 시기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그 결론이 난 이구라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지만 서로 입장이 정리가 돼서 네. 제대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아주 그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이 담긴 네. 구조조정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기업체 둘을 합병을 하더라도 네. 그 구조조정 계획을 다 염두에 두면서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이 예. 사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건지 인적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큰 고민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쑥 표면화된 그런 감이 있거든요. 좀 성급했다. 예, 네. 이래 가지고는 저는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을 통합하더라도 이것이 이 기업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그 기치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회사 저 회사 다 모아가지고 일단 비슷한 우리 업종끼리 다 모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국민적 공감을 못 얻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수 정치가 무엇을 지금 향해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상대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30% 컷오프 공천룰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는 네. 그 참고 자료 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예. 그러나 당의 정체성이 뭐고 당이 가야 할 길이 뭐냐.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올바른 국회의원이라고 또 다 100%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론은 보조적인 틀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